예, 안녕하세요. 주한용 회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래 할인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 할인이라든지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요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요 접대비인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할인은 성격이 사전적입니다. 반면에 애누리나 매출 할인은 사후적이다.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먼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거래 금액이나 거래량에 따라서 미리 이런 거래 금액 이상, 거래량 이상이 되면은 할인해 주겠다는 겁니다. 가령 도매상에 대해서는 5%, 요 거래처별로 소매상에 대해서는 2% 이렇게 사전에 설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 해가지고 이제 가령 이제 또는 여러 이제 거래처별로 할 수도 있고 수량 단위로 할 수 있습니다. 가령 묶음 판매 그런 거 있잖아요. 슈퍼에 가도 10개 이상 구매하면은 할인해 준다. 그런 게 있죠. 사전에 설정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거는 바로 거래 시점에 이런 식으로 사전에 설정된 내용에 따라서 바로 그렇게 낮은 금액, 할인된 금액으로 거래하니까 거래 시점에 그냥 순액으로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순액으로 할인된 금액으로. 그런데 매출 애누리는 사후적이니까 일단은 정가로 거래를 하고 그 후에 이제 정산을 하는 거죠. 가령 한 달 후에 또는 그런 식으로 거래 이후에 이번 달에 몇 개를 10개 이상을 사갔구나 또는 200만 원 이상을 사갔구나 그러면 이제 일정 기준에 따라서 정산을 하고 또는 품질 문제 등으로 인했을 때도 어쨌든 이거는 사전 그건 없겠죠.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돼서 할인할 때는 일단은 정상적으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걸 보고 이제 애누리 승인할 때 이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럼 할인은 이제 일단은 매출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대금을 조기에 상환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일정 시점을 할인해 주는 거예요. 그 할인 시점에 그러니까 대금이 들어왔을 시점이 되겠죠. 그때도 일단 정가로 계산서 발행하고 나서 할인되는 요 시점에 마이너스를 계산서를 발행한다. 그래서 이제 분계를 보면은 요거는 달리 분계할 게 없고 그냥 처음에 이제 순액으로 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정산할 때 요 외상 매출금을 없애주고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식으로 부가세 수금 차감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거래 할인이 그러니까 접대비인지 여부가 문제인데 광고 선전비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광고 선전비가 뭐냐면은 판매 촉진을 위해서 또는 공급 확대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이래 광고 선전 목적으로 지급하는 거는 광고 선전비예요. 근데 이제 보통은 아이스크림 회사가 이제 거래처들한테 이제 냉장고를 제공한다든지 주류 회사가 또 거래처에 주류 냉장고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것도 이제 일단은 판매 촉진의 목적이죠. 또는 공급 확대 목적. 그러나 이 광고 선전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야 광고 선전비고 특정 고객만 하면은 이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냉장고 제공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는 다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할인을 해줬을 때 가령 이게 접대비냐, 특정 거래처니까 특정 고객이 불특정 다수는 아니잖아요. 특정 고객인데 그런 접대비가 될 것인지 사전 법령을 해석해 놓은 사례가 있어서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제 블로그인데 사전 법령 해석 법인 해가지고 2017년도에 해석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차를 파는 회사인데 베트남 현지 법인을 이제 설립해가 그쪽으로 판매를 하다가 시장이 치열해져서 이제
판매가 안 되고 하니까 다시 환입한 거예요. 환입한 재고 차량을 이래 이제 기존에 거래하던 데 말고 다른 신규 딜러에게 당초 판매 가격보다 20% 할인된 가격으로 재판매해서 손실이 발생했다. 뭐 신규 딜러하고는 특수관계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다른 거래처의 당초 판매가보다 저가로, 그러니까 당초 이래 기존 거래하던 데는 가령 100만 원을 팔았다면은 한 20%는 80만 원에 거래했다 이거죠. 새로 거래처에. 그래 저가로 판매하는데 일종의 뭐 할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저가로 판매했을 때 이때 이 세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해신이 나왔는데 이래 이제 특수관계 없는 자가, 물론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와 관련 없으면 기부금이니까 저가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것은 접대비다. 그래서 거래처가 이익을 제공받았는지 여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 사례에 그런데 이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근데 기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저가 판매했다 또는 할인을 해줬다 해서 그게 접대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저가 판매한 거는 이제 뭐 기존 사실이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겠죠. 저가 판매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접대비다. 이익을 제공을 안 했거나 이익을 제공을 받지 않았다면 접대비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을 해봐야 된다. 근데 이 사례 같은 경우에 이제 제가 판단했을 때는 그래서 트럭을 이제 현지 해외 베트남에 판매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뭐 현지 사정이 굉장히 치열해져 가지고 판매 단가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제 현지 법인에서 판매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해수회가 판매하는데 20% 할인된 가격으로 새로운 딜러에게 판매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 들으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시장 상황이 이렇게 돼가 20% 판매하니까 이 신규 딜러에도 뭐 특별히 이익이 수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안에서는요. 근데 이제 뭐 우리가 실제 우리 거래처의 거래 할인이라든지 이런 걸 해줄 때 그러니까 이걸 사전적으로 설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특별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있고 일괄적으로 적용하니까. 그런데 이제 어떤 특정 거래처, 물론 이런 거래처별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했을 때, 이게 이제 가령 뭐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이제 특정 거래처에는 뭐 10% 이런 식으로 해줬단 말이죠. 그러면은 뭐 당연히 접대비에 해당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적용 안 하고 특정 거래처에만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나빠서 뭐 저가로 공급해 준 것도 아니고, 정상 가격이 100만 원이 있는데 다른 데는 그냥 뭐 95만 원에 할인해 줘도 95만 원, 98만 원에 파는데 이거는 80만 원에 판다. 그거는 좀 다보니까 접대비로 해당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이렇게 사전적으로 해도 가령 신규 고객을 확보하기, 아까 이 공급 확대 목적, 판매 촉진 목적으로 하면은 광고 선점인데 불특정 다수인에게 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특정 고객에게만 할 때는 이제 접대비인데, 그런데 이제 요 넘나드는 선에서 요 사전에 설정한 금액이 가령 신규 요 거래 금액에 따라 거래량에 따라서만 이렇게 차등할 게 아니라, 가령 뭐 신규 고객에 대해서는 가령 1년간 뭐 10% 할인한다. 왜냐하면 빨리 우리도 이제 고객 확보 차원에서, 물론 이제 우리는 광고 선점비라고 주장하고, 물론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니까 뭐 접대비는 맞기는 한데,
그러니까 사전에 설정을 일단 해놓고 신규 고객에 가령 10% 할인이다. 그런 거는 조금 그렇게는 그러니까 좀 어쩔 수 없이 좀 그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세무서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거는 접대비라고 하겠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비빌 언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제 사견이고요. 이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예, 감사합니다.